자, 안녕하십니까.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입니다. 이번 종목은 덕성이라고 하는 종목 살펴볼까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 100%의 사견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덕성, 윤석열 관련된 테마죠. 대선 인물주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급등이 나왔죠. 급등이 나오다가 지금 조금 오늘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봉 차트고요. 6,000원 2월 달만 해도 6,000원이었던 게 지금 3만원대를 찍고 23,000원대까지 2만원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2만원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약간은 늦었어요. 반등 타이밍은 약간은 늦었다 이렇게 보이지만 반등 폭이 크게 나와주면서 그거를 만회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덕성을 보기 전에 우리가 서현 탑메탈 윤석열 관련주의 대장주죠. 네. 작년 8월부터 계단식으로 올라오는 종목 잘 지지라인은 잘 버텼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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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굉장합니다. 눌림목 줄 때 굉장히 깊게 주고요. 이 종목의 특징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테마주의 인물주들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눌림을 줄 때는 굉장히 깊게 줍니다. 굉장히 깊게 주고 올라가고 깊게 주고 올라가고 깊게 주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 번 이때는 깊게 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고 깊게 줍니다. 이평선을 다 깨트리면서 깊게 줘요. 이번에도 그랬고요. 서현 탑메탈이요. 근데 오늘 같은 날에 서현 탑메탈은 작게 반등이 나왔지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서현도 볼게요. 서현 이화도 올해 반등이 나와줬죠. 똑같은 날 반등이 나왔고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약간 후발주자죠.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서현도 오늘 똑같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똑같이 반등이 나왔고 덕성 이게 보시면 덕성은 약간 늦었어요. 약간 늦었고 어떻게 보면 작년 11월부터 파동이 나왔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얘도 깊게 줬죠. 한번 이렇게 깊게 줬다가 쫙 올렸어는 그러니까 얘들의 성격 자체가 조정은 굉장히 깊게 준다. 음, 조정은 굉장히 깊게 주고 굉장히 겁이 날 정도 겁이 나죠. 이 정도로 떨어지면 여기 있다가 어? 겁이 나지. 겁이 안 나는 게 사람이 아니죠. 나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10,000원 넘었었는데 5,000원까지 뺐다가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시금 이평선 여기서 깨고 여기서 깨면 당연히 또 손절하라는 이론상의 얘기가 있죠. 네. 데드 크로스 나면 손절하라. 여기서 반등이 실패하면 손절하라. 하지만 여기 보시면요. 이때 보시면 깨지는 날에 거래량 없어요. 여기 거래량이 없어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대량의 대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거래량을 좀 실어주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여기까지 급등이 나왔죠. 거의 여기 깨질 때 구간까지. 여기서 한번 조정 더 나올 거예요. 조정 더 나오고 25,000원대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현 탑메탈, 서현 이화 그리고 뭐 이렇게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 치면 좀 더 있어요. 있는데 그런 종목들 후발주자들까지도 같이 넣고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윤석열 종목들의 특징은 제가 강조드리겠지만 이평선을 깨고요. 깊이 찔러서 줍니다. 조정을. 그럴 때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냐 이게 문제겠죠. 거래량이에요.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날 깨지는 요날에 거래량이 이만큼 나와줬는가 이만큼 나와줬으면 이 종목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15,000원대까지. 하지만 그런 게 보여지지 않았고 거래량은 완전히 거의 가문 수준이죠. 가문 수준에 있다가 그러면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현 탑메타 볼게요. 서현 탑메타도 깊이 주죠. 이평선 다 깨치우고 들어가죠. 이때도 이평선 다 깨치우고 들어가고요. 이때도 그렇고요. 이평선을 다 깨요. 다 깨면서 거부를 엄청 줍니다. 이때도 그렇고요.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음봉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거래량 없어요. 오늘 반등에 성공했지만 거래량이 약간 더 있었어요. 약간 더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조정이 오고 그러고 나서 다시금 올라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요. 서현 볼게요. 서현도 그렇고 오늘 거래량 조금 나왔죠. 조금 더 나왔는데 얘도 이평선 깨지고 데드크로스 나오는 모습 보여지죠. 근데 거래량은 없어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서현 탑메탄이 어느 정도 지금 버티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트가 안정된 차트처럼 보여요. 올라가는 게 굉장히 계단식으로 안정되게 올라가죠. 물론 조정 줄 때는 굉장히 뼈 아프게 조정을 줍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하지만 이거는 다 페이크라는 점 생각을 하시고, 페이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떨어지는 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음봉이 떨어지는 날 이평선 깨지고, 그러면 좀 더 신뢰도가 있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덕성이라는 종목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고, 성공하고 나서 조정이 조금은 있겠죠. 조정은 하루 이틀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25,000원 회복하는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아직 대선 출마에 대한 시간은 있어요. 6월 정도까지 시간은 있을 것 같고요. 그때까지 뭐 지금 조금씩 이렇게 멘트를 좀 하죠. 약간 정치성 멘트. 물론 그분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그분이 지금 말하는 멘트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이런 관련주들은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 주자 종목들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대선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거의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 가지 명심할 게 뭐냐면, 나는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하는 순간 손절할 수 있어야 되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네.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돼요. 그 직장인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이렇게 보시면요. 이때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와, 이게 며칠 떨어지는 거야. 짜증나죠. 거의 2주, 거의 3주 가까이 떨어지는데 이거 뭐 어떻게 버텨요? 네, 못 버티죠.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온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계속해서.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종목에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들어갔거나 하시는 분들은 나오거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데 베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셔야 돼요. 아직 6월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네,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좀 단기적으로 끌어먹고 나오고 다시 들어갔다, 끌어먹고 나오고 들어갔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그 회사원분들이 그렇게 못 하잖아요. 못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조금 꾸준하게 그 윤석열 총장이 어떤 멘트를 하냐, 그리고 어떤 행보를 갖냐를 그냥 유심히 좀 보고, 그리고 대장주와 그리고 2등, 3등주, 그리고 후발주자 종목들을 같이 놓고 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요. 항상 중요한 건 뭐냐? 첫째, 이평선 깨지면서 거래량 대규모로 터지면서 음봉 떨어지는 날 일단 팔고 보자. 그리고 두 번째, 윤석열 총장이 대선 안 나온다 라고 얘기했을 때 무조건 손절치는 자신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 번째 뭐냐, 재무 좋은 걸로 해라. 가급적이면 재무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영업이익이 흑자나는 종목, 부채 비율이 같은 윤석열 관련된 종목보다는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해라.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수익 보고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요. 덕성 그리고 윤석열 총장 관련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W투자클럽의 아나키스트 오원석이었습니다.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